쌤쇼TV 교실에 참견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중등쌤들 모시고 같이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직 고3 수업을 해본 적 없는 저경력 교사인데요. 내년에 고3을 맡으면 어쩌지 여러 걱정이 듭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듣는 애들보다 모의고사 문제집 풀고 있는 애들이 더 많다. 고3 2학기는 그냥 없는 거다. 애들이 안 나와서 전화를 붙잡고 제발 학교에 나오기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한다 등 얘기를 들어보면 저에겐 너무 어려운 상황들만 가득합니다. 고3 수업 해보신 선생님들 수업 운영 노하우 좀 듣고 싶어요. 고3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우울해지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어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교사로서의 이 정체성 혼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고3 교실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요. 그리고 좀 익숙해집니다. 제가 내려놓을 부분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정답이라고 저도 보지는 않는데 저는 그렇게 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모든 식으로 수업을 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이 수업 방법을 개선해 나갈수록 애들이 점점 더 싫어합니다. 그냥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강의식하고 본인이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문제집 풀고 싶으면 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자꾸 학생 참여형 수업을 구성하면 할수록 애들이 더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무너지지 않는 선이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2학기가 되면서는 진짜 확 무너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가정학습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수능 전부터 이미 꽤 안 나오고 있어요. 다른 전형으로 가거나 하는 친구들은 이제 미련 없이 가정학습을 쓰고 안 나와버리는 거죠. 일정을 조절해가면. 그러니까 심각한 경우는 전교에 있는 아이들을 한 반에 그냥 몰아넣는 일이 생기는. 그렇게 해도 되죠.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텐션이 끝까지 쭉 가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오기 전까지 그 텐션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뭔가 이제 소위 하는 맛이 있죠. 근데 3학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정말 서비스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왕왕 있어서 저도 3학년은 좀 그래서 어려웠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냥 말만 세계사지 교양 수업처럼 했어요. 그래서 막 TV엔 어쩌다 어른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보면서 막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어차피 소양을 키워야 하는 거라면 그래도 너네가 학교를 나왔으면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지 않냐. 그러면 우리 예비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뭐라도 하자. 그러면서 막 그림책 놔두고 토론도 해보고 네, 성교육도 하고요 그때. 입시제도가 또 워낙 우리나라가 급변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수능이 거의 정시로 가는 맞아요. 시대였고 요즘 아이들은 수시로 많이 가죠. 지역별로 다르고 학교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학생부 종합이 생기부하고 이런 거 다 들어가는 네, 뭐 거죠. 세특, 자율활동 뭐 이런 거 다 보는. 세특? 잠깐만, 세특이 뭐였지? 과목별 세 보는 게 특기사. 그거 되게 전략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제 친구도 생기부 쓰느라고 그때 이제 아이들 막 수시 시작하니까 생기부 쓰느라고 지금 학교에서 밤새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쓴다고? 근데 그렇게까지 써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써야 돼요. 거기서 애들 인생이 막 달려 있으니까. 그럼요. 개별화해야겠다는 마음을 내가 먹는 순간 내 문업을 내가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개별화해야겠다는 게 네, 어떤 그러니까 말이에요?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애들마다 산출물이 다 다르잖아요. 이 친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택해서 어떤 글을 썼는지 이 요소가 3개인 걸 애들마다 다 다르게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옆에 그 과제물을 쌓아놓고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엑셀에다 넣는 거죠. 근데 또 1500바이트니까 글자 수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 순간 제가 만난 애들이 5반이니까 30명을 했을 때 150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과목만 하지 않으니까 사실 다 이제 해보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의 세특을 1500바이트씩 다 적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내잖아요. 네. 그럼 1번 문항부터 24번 문항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 적어요. 그 문항 옆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정오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이 문제가 어떻게 문제로 나왔을 때 해결할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맞아요. 이 150명, 200명이 개별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매뉴얼처럼.
그래서 맞아. 제가 중간고사 그러니까 생기부를 쓴다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가 낼 때는 전혀 이런 생각 없이 내거든요. 내 문업을 내가 파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 못하겠다 나는. 진짜. 다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맞아요, 진짜 네. 다들 그렇게 하고 이게 계세요. 뭐 막 되게 열심히 하는 케이스가 네. 아니에요. 재수할 때 저희 반에 이제 보통 재수는 다 20살이 시작을 보통은 하잖아요. 근데 저희 반에 18살인가?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창 그런 애들이 많을 때였어요. 학교를 자퇴를 하고 고1 때 그러니까 빨리 1년 안에 검정고시를 끝내고 그쵸. 수능을 빨리 보겠다고 오 낸 거예요, 걔가. 지금도 선생님이 돼서 그런지 걔가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걔가 그 인생을 2년을 축약했다고 해서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을까? 입시를 빨리 봤다고?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교육이라는 건 어쨌든 배워야 할 걸,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될 걸 배우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도 허락을 못 하는 거예요. 오, 맞아. 빨리 이 하라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맞아. 애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시민으로서 배워야 될 걸 배워야 되는 기간조차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애들이 그 경쟁에서 승리만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완전히 경주마처럼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걸 위해서만 달려가요. 제가 예전에 잠깐 읽었던 글 중에 굴곡 없이 자란 나무는 높이는 자라거든요. 근데 그늘은 넓지 않다. 근데 이제 굴곡이 있게 자란 나무는 높이는 못 자라겠죠. 근데 이제 구불구불 자라니까 이제 그늘이 넓고 그 옆에 뭐 사람들이 좀 많이 쉬어갈 수 있는 그 좀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점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부분을 잘 보충해서 좋은 성인이 된다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건너뛴 만큼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 고3들이 학교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이제 전화하시면 뭐라고 하나요? 안 받아요. 그리고 아, 진짜? 아까 전에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학생들이 너무 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 게 진짜? 네. 코로나 응. 가정학습 쓴다고 했잖아요. 응. 저희는 8시 10분 등교거든요. 8시 10분에 와서 8시 11분에 나가요. 아, 진짜? 그러면은 그거 무단 결석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무단 결석이 아니에요. 무단 조퇴지. 아, 혹은 4시 4시가 종례면 3시 59분에 와요. 그럼 무단 지각이에요. 무단 결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는 이 아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유예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 산출이 끝난 그 시점부터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날짜 다 계산해서. 와, 대박이다.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 못하겠다 나.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힘든 시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사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동료 교사분들이나 예비 교사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있는 학교 만기 이제 마지막 해예요. 근데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도 처음으로 이렇게 점심시간에 밥 먹고 산책하다 보면 치쌤 이러면서 달려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겨요. 막 안아요.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안고 옆에서 안고 제가 막 욕을 하거든요. 마구 한답니다. 마구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들은 막 나에 대한 애정을 굳이 막 아니면 막 제 이름으로 노래를 막 불러요. 아, 진짜? 고등학생이요? 지지지지 헤헤헤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옆에 선생님들이 아유 귀여워. 연예인이야 연예인 막 이러면서 가신단 말이야. 근데 막 말도 마세요 막 이러지만 사실 내심 너무 좋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랬던 적이 없어요. 저 마음 아픈 일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까? 이 생각할 정도였는데 지금 학교 애들이 저한테 주는 뭔가 약간 중간에 괜찮다고 해주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앞으로 아주 많은 폭풍에 얘네가 저를 버티게 해줄 것 같아요.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사범계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너무 레드오션이라고 다들 말리니까 엄청 고민하는 친구가 찾아왔었어요. 하지 말까요?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 학생회도 오래 했고 그 일상이 이타적인 아이예요. 되게 그 일상이 이타적인 아이. 그 어떻게 설명 못했어요 그 친구를.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레드오션이지. 네 가봤자 임용고시에 그렇지. 근데 있잖아 니처럼 좋은 사람이 우리 업계에 많아졌으면 좋겠어. 오케이.
니처럼 좋은 사람이 내 후배가 돼서 아이들한테 그 예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으면 세상이 되게 팍팍해질 때 되게 좋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냥 고민하고 계시다면 왜요? 그냥 뭐 앞길이 좀 어둡지만 좋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업계가 아닌가. 근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이게 저는- 공부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교사를 하면서 제가 애들한테 가르친 것도 있지만 제가 애들한테 배운 것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했던 말, 행동 이런 거를 그냥 했었으면 안 돌아봤을 텐데 이게 애들한테 해놓은 거 내가 잘했던 걸까? 이걸 자꾸 돌아보고 내가 애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또 안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계속 이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바른 말을 하는데 내가 바른 행동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 행동을 좀 하게 되고 좀 약간 좋은 사람이 됐어요. 사실 교사이기 이전보다 좋은 사람. 교사이기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아 진짜 오늘 처음 뵀는데 자주 뵈어세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 소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유치원, 초등, 중등 선생님들까지 다 만나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반갑고 언제가 되었든 쌤쇼 또 다른 시간에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